네, 오늘은 유전자의 발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유전자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유전되는 거.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 선조가 갖고 있던 정보를 뭐 이렇게 나눠서 하나씩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진화했다. 이런 것만 떠올리는데 사실 지금 현 세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자 이 정보를 갖고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그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하고 또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배우는 단원인데요. 먼저 보시면 DNA가 프로틴이라고 하는 정보를 담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의 정보를 딱 빼오는 게 RNA. 이걸 전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정보를 토대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폴리펩티드, 단백질을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유전자의 발현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전사되고 번역되는 그 과정까지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었는가 간단하게만 역사를 볼게요. 먼저 이제 가장 먼저 1유전자 1효소라는 그러니까 하나의 유전자에는 하나의 효소의 정보가 들어있다 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출발을 한 겁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이 의구심을 가졌던 분이 게로드라고 하시는 분이 알캅톤류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전자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의 효소 능력이 상실이 될 것이다 라고 의문을 제기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의문을 토대로 비들 테이텀이라고 하는 분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단계별로 빵 곰팡이가 가지고 있는 이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최종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유전자들이 이렇게 단계별로 돼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이제 밝혀내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어떤 유전자의 기능이라고 하는 기능은 특정 효소를 생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실제로 정리를 하신 게 이런 거죠. 크릭이라고 하는 분이 DNA는 RNA로 전사되거나 역전사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단백질을 만드는 생명의 중심 원리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정리를 딱 하신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1유전자 1효소라는 건요 이렇게 바뀝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이라는 게 효소도 있는데 얘네들은 수성 단백질, 수용체 이렇게 다른 역할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유전자에서 만들어내더라. 뭐 예를 들면 헤모글로빈 이런 거죠. 그래서 1유전자 1폴리펩티드설로 나중에 발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제가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이 효소라는 거는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체라는 거는 온도가 무한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효소가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화학적 작용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도와주는 애가 바로 효소다. 효소가 있어야만 생명 활동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DNA에 저장을 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알아볼 것들이 이거죠. 이 전사와 번역 과정을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아미노산이라는 거를 만드는 과정을 배우는 건데 얘네들은요 20개예요. 우리 몸에서 사용되는 20개의 아미노산. 그런데 배웠다시피 DNA에는 총 4개의 염기서열이 있죠.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이렇게 이 4가지에서 어떻게 20가지를 만드느냐 3가지로 얘네들을 정렬을 해서 코드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코드온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얘네들을 여기 있는 리보솜들이 하나씩 번역을 해서 폴리펩티드로 만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을 2가지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원핵 생물하고요. 이 진핵 생물 전사와 번역 과정이 다릅니다. 원핵 생물은 기본적으로 원시적인 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거죠. 세포 안에 핵이 없습니다. 그냥 DNA가 이렇게 그냥 떠다니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핵세포. 진핵생물은 안에 핵이 있죠. 핵 안에서 RNA를 밖으로 이렇게 전사해서 밖에서 번역을 한다라는 게 큰 차이점이에요. 참고로 생물에서 이 막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엄청난 의미를 지닐 만큼 유리한 환경에 놓였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원핵 생물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원핵 생물의
전사가 개시되는 것부터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전사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라는 건데, 세포가 이렇게 있고요. 얘네는 핵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이 DNA 이중 가닥에 RNA 중합 효소가 붙습니다. 얘네가 붙는데 이름 복잡하죠? 알파2 베타 베타 다시. 얘네가 혼자 붙는 게 아니고요. 이 시그마 인자라고 하는 애랑 같이 붙어요. 그래서 통째로 붙어서 쭉 전사를 해 나간다. 이 시작 자체가 이렇게 두 개가 같이 합쳐서 붙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붙는 위치를 또 좀 이름이 복잡합니다. 여기 전사가 딱 시작되는 그 개시점을 빵이라고 하면 그 전, 서열 한 10단계까지 여기를 프리나우 박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35에서 10 여기까지 프로모터라고 부릅니다. 조절 부위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쪽 실질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정보가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암호화 되어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프로가 뭐 앞에, 앞으로 이런 어원 있잖아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그마 인자는 처음에 이제 게시가 시작되면 또 얘는 또 떨어져요. 얘네가 하는 역할은 이 프리나우 박스, 프로모터 부분에 정확하게 붙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RNA 중합 효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DNA 복제랑 묶어서 이게 문제로 자주 나오는데요. 얘네들은 프라이머가 필요 없습니다. DNA 중합 효소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머가 필요 없이 자기네 혼자서 RNA 중합 효소가 이렇게 게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게시가 됐고요. 구체적으로 게시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전사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중합효소가 이 주연 가닥을 따라서 이렇게 전진을 하고요. 그러면서 RNA를 만드는데요. 보시면 이 NTP라고 있어요. NTP. 이게 그러니까 핵에 인산이 3개 붙어 있다 이런 거죠. 이렇게 여기 3개 붙어 있잖아요. 지금 맨 앞에 이렇게 NTP라는 애가 있고요. 그 뒤로 NMP. 그 2개가 떨어진 모노라는 거죠. 모노. 하나씩 붙은 게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원리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얘네가 붙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얘네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데서 나옵니다. 이렇게 인산 2개를 떨어뜨려요. 지금 얘가 그러는 게 뭐냐면 왜 미사일 같은 거 우주선 딱 쏘면은 뭐 하나 이렇게 떨구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다 쓴 거 연료통 같은 거 탁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2개씩 떨구면서 맨 앞에는 NTP, 그 뒤에는 NMP로 이어지면서 번역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원핵 생물에서는 원시 상태의 핵, 그러니까 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핵 없음. 그래서 전사 이렇게 하면서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전사를 하면서 여기서 번역도 그냥 동시에 진행을 한다라는 것도 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을 이렇게 가고요. 종결되는 과정이 이제 원핵 생물은 조금 복잡해요. 이제 2가지로 이렇게 나누는데 하나는 이제 로우 의존적이라고 하는 거랑 로우 비의존적이라고 하는 걸로 나눕니다. 이거 2개는 그냥 같은 생물체 안에서도 종결되는 방식이 2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 대장균이죠, 얘네들. 로우 의존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 로우 단백질이 있는 애고요. 여기는 없는 거예요. 얘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중합 효소가 쭉 RNA를 전사를 했고요. 그런데 전사를 할 때 제일 먼저 여기 RUT라고 하는 요 서열이 있어요. 요 서열에 이제 로우 단백질이 딱 붙습니다. 요것도 그러니까 로우 R, 그러니까 로우의 성질을 갖고 있는 사이트라는 뜻인데 여기에 ATP를 사용하는 이 로우 단백질이 딱 붙어요. 붙어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쭉 가요.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 줄기고리 구조라는 게 중합효소 뒤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얘네는 왜 만들어지냐면 실제로 이 RNA가 약간 우리 자동차 타고 차 이렇게 밖에 머리 내밀면 머리카락이 막 날리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얘네가 막 이렇게 이제 흩날려지고 있어요. 세포 그 질 안에서. 그래서 얘네끼리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접히는 적도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 사이에 이 2가지 염기 서열이 서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줄기 고리 구조를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NUSA라고 하는 단백질이 얘가 전사하는 거를 이렇게 지금
못하게 꽉 잡아줍니다. 야, 전사 그만해. 되게 심술궂게 생겼죠? 그러면 이 로우 단백질이 쭉 이렇게 타고 오다가 그러니까 얘네가 전사를 계속해서 이렇게 뒤로 멀어지면 못 따라잡잖아요. 근데 얘가 잡고 있으니까 얘가 마침내 이렇게 와서 따라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딱 따라잡으면 그때 이렇게 RNA랑 DNA를 다 쳐 없앱니다. 그래서 합성효소 그리고 NUSA도 날아가고 RNA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로우 의존적, 얘한테 의존하고 있다 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의존적은 이런 거예요. 그냥 아까 그 로우 단백질이 없는 거예요. 없고 줄기 고리 구조를 먼저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NUSA 얘네가 전사를 못하게 막으면요. 그러면 여기 이제 폴리 A 서열이라고 부르는데 종결자에 얘네들이 DNA에 있는 아데닌하고 그리고 이제 폴리우라실 그러니까 얘네랑 얘네가 자체가 약한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한 결합이 나오면 이 DNA랑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우 단백질이 없이도 이렇게 종결을 끝내는 것을 로우 비의존적 전사 종결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과정이 전사가 되는 과정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게시를 하고 진행을 쭉 해서 두 가지 형태로 로우가 있느냐 또 없느냐로 종결을 한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RNA를 이렇게 떨어져 나는 것까지 지금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알기 전에 이 mRNA, 그러니까 얘네의 구조가 또 원핵생물하고 진핵생물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고 갈게요. 원핵생물은요, 좀 이렇게 RNA가 이렇게 쭉 있는데 가장 큰 먼저 중요한 특징이 다 여러 개 있는 시스트론성이라고 해서 폴리시스트로닉이라고 부릅니다. RNA가 하나잖아요. 이 하나에 번역될 때 정보가 여러 개가 있어요. 되게 좋네요. 진핵생물보다 더 좋네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진핵생물은 훨씬 더 체계적으로 하나의 RNA에 하나의 정보가 들어가. 그래서 이게 분업화가 되어 있어서 더 고급적인 그 메커니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오히려 더 원시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핵생물은 다 시스트론성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제 그 특징 중에 하나고요. 즉, 이 번역되는 거 사이사이에 보면 게시 코돈, 종결 코돈 이렇게 있고 게시 코돈 앞에 또 샤인 달가노라고 하는 분들이 이 특정 리보솜을 붙게 하는 이 서열을 발견하신 분들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지은 거예요. 샤인 달가노. 이 샤인 달가노 서열에 리보솜, 작은 소프체가 이렇게 작은 소 단위체가 붙는 거고요. 그 다음 나중에 이제 큰 단위체가 붙는 거죠. 그런데 이 게시 코돈하고 또 종결 코돈 얘네도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기억하는 방법은 게시는 8월에 그죠? AUG죠. 우리 휴가도 8월에 가고 그리고 여름에 바다 놀러 가는 것도 다 8월에 갑니다. 그래서 8월 게시다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종결은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UAG, UAA, UGA. 얘네를 기억하는 방법이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You're good, 너 잘했어. You're awesome, 너 잘했어. You got April, 너 에이플 받았어.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리보솜에 대해서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얘네가 이제 작은 소단위체, 큰 단위체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 3 더하기 5 했는데 어떻게 이거 7 아니에요? 30 더하기 50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이제 침관계수라 그래서 이 모양까지 같이 고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상대적으로 작은 건 맞는데 30하고 50하고 합쳐지면 70이 된다. 왜? 모양도 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려한 겁니다. 원핵생물은 30, 50, 70이다. 이 숫자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RNA는 원핵생물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tRNA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얘네가 이 아미노산을 운반하는 애예요. 운반. T가 운반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tRNA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열쇠 모양처럼 생겼죠. 실제로 하는 행동도 열쇠랑 비슷해요. 특정한 아미노산을 딱 데려와서 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 또 이 아미노산이 붙는 과정은 또 아미노아실 tRNA 신테테이스라고 하는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합니다. 아미노산하고 그 tRNA가
딱 맞춰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면서 아미노산을 딱 붙여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름이 복잡할 수 있는데 사실 간단합니다. 그냥 아미노산, tRNA에 그 다음에 이 씬이 합성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 DNA 복제할 때 S기 했었잖아요. 이게 합성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자주 나오니까 그냥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신테테이스. 두 개를 합성해주는 효소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이 tRNA는 여기 안티코돈이라는 게 있어서 요런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붙을 수 있는 코드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아미노산을 정확한 위치에 갖다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전사가 개시되는 과정하고 이제 기본적인 RNA 구조, tRNA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번역이 어떻게 되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번역 과정은 사실 이제 한 번만 들으면 간단한데 처음에 이게 뭐가 먼저라는 거야, 이게. 책으로만 보면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먼저 RNA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SD, 샤인 달가노, 서열에 얘가 붙어요. 이거는 제가 하나씩 볼게요. 30S 소 단위체인 여기 리보솜이 이렇게 와서 여기 먼저 쫙 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tRNA가 메티오닌 아미노산을 데리고 있는 애 있잖아요. 얘가 또 이렇게 와요. AUG 서열이 있었잖아요. 8월에 시작한다 여기. 여기에 이렇게 쫙 붙습니다. 지금 얘네가 AUG니까 여긴 당연히 UAC겠죠. 그 다음에 얘네가 와서 이제 붙습니다. 여기 큰 단체가 와서 딱 붙는데 그냥 붙는 게 아니라 요 위치에 맞게 붙어요. 이렇게 요 P라고 하는 방이 있죠. 이게 3D예요. 다 안에 이제 리보솜 안에 A라고 하는 방이 있고 P라고 하는 방이 있고 E라고 하는 방이 있어요. P는 이제 폴리펩티드 실제로 만드는 애들이다. 여기는 아미노산이 붙는 자리다. 그 다음에 여기는 exit 탈출하는 자리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P 자리가 있는 쪽으로 붙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개시 복합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 이제 개시할 거야 라고 해서 딱 복합체가 형성이 되면 제일 먼저 이게 또 포인트가 지금 P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P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여기부터 처음이 아니에요. P 자리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A 자리로 새로운 아미노산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거 막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열려 있어요. 열려 있고 3D라서 이걸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아무튼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네가 30, 50 해서 더해지는 게 아니라 모양까지 고려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은 70S인 복합체를 형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돼서 얘네가 P자리에 먼저 메티오닌이 시작이 된 거고요. 그 다음 아미노산이 이렇게 와서 붙는다. 그리고 전진하는 겁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P 자리에 있는 애랑 A 자리에 있는 애가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지금 결합을 하냐. 하나씩 결합을 해서 이렇게 쭉 쌓아가는 거잖아요. 이때 또 도와주는 효소 역할을 하는 애가 있는데 그게 신기하게 실제 단백질 효소가 아니라 RNA예요. RNA. 여기 보시면 rRNA라고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리보솜, 얘가 리보솜이잖아요. 리보솜에 들어있는 구성체인 rRNA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특이하기 때문에 리보자임이라고 하는 자기만의 이름도 따로 있습니다. 나 RNA인데 근데 효소처럼 작용하는 애야. 그래서 23S rRNA라고 부르는 거고요. 얘네들은 이 아미노산하고 아미노산 사이를 펩티드 결합을 통해서 이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 역할을 도와주는 효소 역할을 하는 RNA다 라는 거죠. 펩티드 결합은 참고로 이거 말하는 거죠. 여기 아미노산하고 아미노산 사이에 물이 딱 떨어져 나가면서 이렇게 펩티드 결합을 한다. 이 구조식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펩티드 결합을 통해서 폴리펩티드를 이어준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리보솜들이 이렇게 이동을 할 때는 또 특이하게 GTP를 사용을 합니다. ATP가 아니에요. 이거 헷갈립니다. ATP가 아니라 GTP를 사용해서 리보솜들을
이동을 시킨다. 그래서 그 이동하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동을 할 때 이 리보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얘네가 굉장히 거대하죠. 이거 이 RNA에 비해서 훨씬 거대해요. 쫙 이동을 하는데 이 P 자리에 있으면 보세요. 얘네가 이동을 하니까 P 자리에서 폴리펩티드를 쫙 생성을 하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여기 이 자리에 새롭게 온 애들 말고 계속 밀리잖아요. 여기 tRNA가. 그래서 얘네들을 이 자리에 오면 딱 떨어뜨려 주는, 얘네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쭉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 떨어져 나가고 나서 여기에 이 tRNA가 아니라 releasing factor라 그래서 방출해주는 인자가 들어옵니다. 참고로 이 서열의 인식과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문제로도 이게 자주 나오는데 방출하게 해주는 서열이 있다. 그래서 걔네가 들어오면 방출된다가 아니라 그냥 방출해주는 인자가 따로 있는 겁니다. 얘네가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얘네가 딱 들어오면 그때 방출을 한다. 여기 그러니까 얘네들 말하는 거죠. 여기 요 폴리펩티드들 릴리징 팩터가 오면 얘네들을 탈출시킨다 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그 폴리펩티드 할 때 여기서 물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여기서는 반대로 물을 안으로 넣어주면서 딱 잘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를 마침내 밖으로 내보낸다 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원핵생물의 번역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진핵생물로 넘어가 볼게요. 진핵생물은 이제 원핵생물하고 달리 조금 더 간단합니다. 분업화가 돼 있고 더 체계적이에요.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얘네들은 아까처럼 그 중합효소에 원핵생물은 여기 인자 하나 붙어 있었잖아요. 시그마 인자. 얘네들은 여러 개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가 붙어서 전사를 시작을 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RNA 종류에 대해서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얘는 이제 mRNA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요거 mRNA, 메신저 RNA 그거를 만드는 중합효소는 2예요. 2. 요거 기억하셔야 되죠. 1, 2, 3 기억하시는 방법은 나온 김에 그냥 하고 넘어갈게요. 중합효소 1이 제일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보솜의 구성원이 되는 거, 리보솜의 구성이 되는 RNA가 제일 먼저 되는 거고요. 인에서 가장 기본적이니까 1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달하는 애들 mRNA, 그 다음에 얘네들은 조절하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거,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작은 애들이에요. tRNA랑 OS 좀 이제 크기가 작은 애들, 그런 애들을 사면서 만든다.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합효소 2에서 여러 인자들이 붙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전사가 개시가 되는데요. 아까 이제 원핵생물하고 좀 다르게 거기는 이제 프리나우 박스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타타서열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는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10이었는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20입니다.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프로모터, 조절 부위가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암호화, 나한테 필요한 곳까지 전사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사의 개시 과정이고요. 전사가 진행되는 과정은 진핵생물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이제 핵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다 마찬가지로 NTP, 맨 앞에 NTP가 있고 그 뒤에 NMP가 따라 붙으면서 쭉 전사가 진행이 된다. 얘네들은 다 떨어져 나가죠. 여러 인자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종결이 될 때는 원핵생물보다 훨씬 간단하죠. 그냥 얘네들은요, 여기 종결 신호가 있습니다. RNA 끝에 이 종결 신호가 있어서요. 이 종결 신호에서 한 20번째 떨어진 곳에 이 핵산 내부 가수분해 효소라는 애가 중간을 탁 잘라줘요. 그 원핵생물은 뭐 로우가 의존하고 뭐 로우가 의존하지 않고 막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신호가 있으면 그냥 핵산 내부 가수분해 효소가 잘라준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내부랑 외부가 뭐가 다르냐면 외부 가수분해 효소는 이게 끝에서부터 하나씩 다 자르는 거고요. 내부는 이거 중간에 이렇게 툭 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RNA를 잘라서 밖으로 핵막 밖으로 내보내준다. 이렇게
이렇게 전사가 종결이 된 겁니다.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번역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 진핵세포, 진핵생물이 갖고 있는 메신저 RNA의 특징을 좀 볼게요. 얘네들은 되게 특이한 게 전사체가 있고요. 그러니까 성숙하게 되기 전에 전해지는 어떤 물체라는 뜻입니다. 1차 전사체가 이렇게 엑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얘가 이제 X, 밖으로 표출되는 실제 정보를 갖고 있는 애들이고, 중간중간 인트론, 필요 없는 애들, 나중에 제낄 수 있는 애들,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스플라이싱, 우리 왜 그 자른다라는 표현 하잖아요, 영어로. 그 뜻이에요. 중간에 얘네들 잘라주고 얘네만 남겨서 성숙한 mRNA를 만드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과정을 거칠 때 이거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 앞에 머리랑 꼬리 부분을 붙여줘요. 그래서 얘네가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 RNA는 이중결합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 분해가 되죠. 그 분해를 방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포 진로, 아까 이동한다 그랬죠, 진핵세포는. 그 이동을 조절을 해주고요. 그리고 특히 머리 같은 부분은 번역을 개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꼬리 부분은 이 꼬리 부분이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 이 번역의 양 자체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원핵세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은 단일 한 가지 정보만 딱 갖고 있다. 그래서 이 RNA가 한 가지 정보만 분업화해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체계적이고 유리하다. 그래서 진핵세포다라는 걸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스플라이싱이라는 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지금 뭐 글로만 써놨는데 이거는 너무 제가 이거 그림을 하기가 어려워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스플라이좀이라고 하는 거는 이 솜 라고 하는 건 어떤 구조체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단백질이라고 하는 도움이 있는 애들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가는 나 혼자 하는 거, 도움 없이 하는 애들. 그리고 1군이 선형 모양이죠. 1군이 선형 모양, 2군이 올가미 모양입니다. 이렇게 모양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플라이싱을 해서 엑손들을 만든다. 그리고 이제 이게 책으로 할 때는 좀 기억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얘네가 이렇게 인트론하고 엑손이 이렇게 그림에서처럼 1대1 이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엑손이 요만큼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실제 정보가 요만큼밖에 없다는 거예요. RNA가 이렇게 긴데. 그래서 전체에서 한 5%만 필요한 정보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인트론 다 걷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 실제로 이렇게 아주 작은 진짜 엑기스만 모인다. 그죠? 엑손.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정보들을 번역해낸다는 거죠. 신기하죠? 전체 중에서 5%만 필요한 거고, 거기서 심지어는 얘를 자르고 정확하게 붙이는 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 많은 과학자들이 뭐 신기해하는 부분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제 번역 과정으로 가볼게요. 진핵생물의 번역 과정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핵에서 전사한 거를 밖으로 갖고 와서 세포질에서 번역을 시작을 합니다. 얘네들은 처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RNA가 구조를 만들어요. 루프 형태로 만들고요. 아까 그 모자 있었죠? 그리고 여기 코작 서열이라고 있습니다. 코작. 왜 코작 서열인가요? 코에 착 붙는 서열. 그래서 코에 착 붙는 게시코돈이 있습니다. 실제 그 뜻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게시코돈인 AUG에 이 복합체들이 먼저 붙습니다. 이것도 하나씩 볼게요. 얘네들이 지금 tRNA랑 40S 리보솜, 아까 원핵생물하고 다르죠? 원핵생물은 작은 애들이 30S였어요. 그죠? 40, 60입니다. 원핵은 30, 50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가 와서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렇게 딱 붙습니다. 붙어서 이 코작 서열에 먼저 이렇게 붙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큰 단위체가 와서 아까랑 똑같아요. P 자리에 오도록 붙어요. 그러면 이렇게 게시복합체가 형성이 되고요. 얘네들이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번역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 과정은 다 일치하죠. 원핵생물하고. 그래서 두 번째를 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인자들은 다 빠져나가고요. 얘네들이 아까처럼 A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폴리펩티드 연결을 쭉 해나가고, 여기서 떨어져 나가고, 지금 이런 식이죠. 떨어져 나가고, 여기서 합성을 해나가고, 일로 들어오고, 그거를 이렇게 돌아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이 폴리펩티드를 얘네들이 또 이 세포질에서 밖으로 또 이동하는 메커니즘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번역까지만 할 거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끝낼게요. 먼저 유전자라는 거는 발현을 통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아이들이다. 만드는 단원이다. 네. 그리고 DNA를 RNA로 전사한다. 그리고 얘네들을 번역한다. 이 단계를 생명의 중심 원리라고 부른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유전자는 처음에는 효소 하나만 만드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발전을 해서 폴리펩티드, 하나의 유전자에서 하나의 폴리펩티드를 만들어낸다라는 걸로 발전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DNA에 있는 이 네 가지 정보를 코돈이라고 하는 세 가지 서열의 순서를 통해서 20개의 아미노산을 만들어낸다. 이런 애들을 트리플렛 코드라고 부른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사와 번역 과정은 크게 원핵 생물과 진핵 생물로 나눠진다. 그런데 얘네들은 원시적인 핵, 즉 핵이 없고 진짜로 핵이 얘네들은 있다. 그래서 이 막 안에서 얘네들은 RNA를 전사시켜서 밖에서 세포질에서 번역을 한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핵 생물은 RNA 중합효소랑 시그마 인자 하나가 붙어서 이런 식으로 전사 개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리나우 박스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 그리고 전사가 진행이 될 때 얘네들은 핵이 없기 때문에 전사와 번역이 동시에 된다는 것도 포인트였습니다. 종결될 때는 로우가 있느냐 또는 없느냐에 따라서 로우 의존적과 비의존적으로 나뉘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사가 끝나면 이제 번역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 자체가 요 특징이 하나씩 있었어요. 번역하기 전에 mRNA, 원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서 여러 개, 이게 원시적인 거다. 분업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샤인 달가노 서열로부터 시작을 한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요거는 같은 거죠. 원핵생물하고 진핵생물하고 둘 다 피에 먼저 붙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 하나씩 들어와서 조금씩 이렇게 쌓이는 형태가 되더라. 그리고 이 두 개의 사이를,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를 리보자임이 묶어준다. 진행을 할 때는 GTP를 사용한다. 이것도 포인트였죠. 그리고 마지막에 얘네들이 나가는 거는 또 별도고요. 그리고 릴리징 팩터가 들어오면 그때 이 폴리펩티드를 가수분해해서 끊어서 내보낸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핵생물을 볼게요. 진핵생물은 다 똑같은데 이 앞에 뭐 타타 서열이 다른 거였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인자들이 다양하게 타 있다. 그래서 타타 서열이에요. 그리고 RNA 중합효소 2가 mRNA를 만든다. 핵막이 있다라는 게 마찬가지로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종결할 때 이 종결 신호에 따라서 가소분해 효소가 중간을 딱 끊어준다. 또 번역에 앞서서 RNA 구조가 특이하게 중간에 인트론들을 잘라내는 이 스플라이싱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RNA에서 단 하나의 시스트론성을 갖는다. 그래서 훨씬 분업화가 되어 있는 고등한 생명체다라는 거죠. 그리고 번역 과정은 지금 이런 식으로 루프 형태의 RNA를 리보솜들이 돌면서 코작 서열로 시작을 해서 쭉 돈다 라는 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또 다음에 이제 폴리펩티드의 이동 내지는 다른 이제 바이러스 단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